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브레이브 콩즈 러그풀 의혹, 그리고 협박했던 담당자가 퇴사를 했고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현재 굉장한 논란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굉장한 이거는 파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소속사는 용감한 형제들이 있는, 용감한 형제들 강동철 대표가 있는 그 소속사를 의미하죠. 여기선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아이돌이 한 그룹 있죠. 브레이브걸즈. 그리고 다크비도 있어요. 그쵸? 거기에 플러스 아티스트라고 해서 힙콩즈라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브레이브콩즈라는 그 가상의 가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다. 그쵸? 참 이상해요. 지금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내용 보면 얼토당토 없죠? 자,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박종호입니다. 제가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정은 새로운 인원이 계속해서 진행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예정이라는 표현 쓰네요. 브레이브 콩즈 정상화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관련 인원이 계속해서 추진 중이고 이달 중으로 공식 공지가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해봅니다. 저 또한 이제는 홀더로서 지지할 것이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상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방에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런을 해버렸는데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지금부터 역사 배경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의 사건입니다. 자, 민팅 연기입니다. 일단 브레이브 콩즈 같은 경우에는 뭐 용감한 형제들, 용형, 자, 용형이라고 쓸게요. 용이라고 쓸게요. 용형. 그리고 뭐 이두희 씨,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메타콩즈 이두희 씨 해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 영상에 보면 당시에 인터뷰가 있고 얼굴이 신분증이죠 하면서 굉장히 이건 사기칠 수 없고 믿는 뭐 이런 최고의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믿고 굉장히 구매를 하고 싶었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자, 그래서 보면 브레이브 콩즈 원래 민팅은 3월 25일이었는데 4월 2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크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뭐 변경될 수도 있어 하다 보면. NFT 프로젝트라는 게 항상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거든요. 자, 3월 20일에 이런 공지가 나오고 3월 25일에 민팅 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3월 22일에는 갑자기 민팅 일정에 변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팅 일정이 4월 2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후에 상세 혜택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2022년 3월에 브레이브 콩즈 상세 혜택 공개 사진 중에서 메타휴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블로거의 사진으로 재생된다는 이런 사진이 도용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발표했던 홀더 베네핏은 음원 발매와 매니지먼트 활동으로 나오는 음원 수익 그리고 광고 수익에서 이 전체 수익이 나오는데, 이 전체 수익의 30%를 브레이브 콩즈 홀더한테 에어드랍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돌 콩즈 오디션 진행, PFP 진행을 해서 BKTS라고 해서 브레이브 콩즈 아이돌 같은 건데, 브레이브 콩즈 아이돌 그룹을 결성해서 나온 전체 수익의 10%를 브레이브 콩즈 홀더들한테 에어드랍 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팩트는 4월 2일 민팅 이후에 현재 11월 2일이죠. 11월 2일까지 아무런 수익이 없고 그런 거를 수익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지급한 게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자, 음원 수익. 이거 일단 사기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이렇게 3월 28일에 나오는 게 요런 내용이 나오고,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확대를 해보면 이 메타휴먼으로 재생했다라는 이 부분이 당시 블로거분의 사진을 도용을 했고, 제가 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전에 영상으로 다뤄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견적 대비해서 NFT를 발행하고 매니지먼트 활동과 음원 발매, 그래서 주인공의 공개 스페셜 에디션에서 30%의 브레이브 콩즈 홀더들한테 에어드랍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가칭 아이돌 해가지고 BKTS 아이돌 그룹을 형성한다 해서 10%를 홀더한테 에어드랍 해준다고 했어요. 일단 이 부분 이행이 아예 안 됐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죠. 지금까지도 음원이 지금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수익에 대한 발표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뭐 민팅 오류, 이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할 얘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컨트랙트 상의 문제가 있어서 1차 구매한 분들이 2차에서 구매가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서 별도로 취합을 했다라고 얘기했고, 마치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금액을 많이 뽑아냈죠. 4월 4일에는 오픈 카톡방 닫는다는 공지를 해가지고 한 개의 오픈 카톡방을 제외한 나머지는 4월 7일에 오후 1시에 이후에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나타낸다 해서 이렇게 이름이 있고 활동명으로 변경을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되게 특이했던 건 뭐냐면요, 이거 활동명으로 변경 안 해도 강퇴 한번 안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나 뭐 유저들한테는 되게 강요? 강요 아닌 강요라고 해야 되나? 그런 비슷한 식으로 계속해서 뭐 닉네임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일단 이 부분 넘어가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리빌 일정 연기라고 얘기하죠. 자, 퀄리티 업을 위해서 리빌이 연기가 되었다면서 4월 9일에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일주일 연기시켜서 4월 16일에 리빌 예정으로 변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 9일에는 완판 기념 축전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걸 바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 이거 아직도 잊지도 못해요. 4월 9일 리빌 일정 안내해서 4월 16일에 이렇게 리빌 일정이 됐고 축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공공연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굳이 재생 못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영상 여러분들 한번 보고 오시죠. 축전 영상이라고 해서 용형이 직접 등장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프로스 용감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브레이브 콩즈의 힙콩즈를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남긴 이유는 조만간 이 힙콩즈가 음원 발매가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남아 있고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건데, 오늘은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한 거에 보답을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 네, 힙콩즈의 타이틀곡 밤이라는 노래의 인트로를 조금 공개할까 합니다. 네, 아직 사운드 트랙이니까 아직 목소리는 없고요. 힙콩의 목소리는 아직 없고, 네, 일단 인스트루멘탈을 플레이를 좀 시켜드릴게요. 제목은 밤이고, 타이틀곡 제목은 밤이고, 네, 힙콩즈의 첫 타이틀곡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조만간 힙콩즈의 목소리가 담긴 밤이라는 타이틀곡의 샘플을 살짝 짧은 음악을 들고 또 한번 인사드리러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브레이브 콩즈의 힙콩즈의 첫 번째 음원 발매를 많은 관심과 사랑해주신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조만간 찾아뵙는 거로 또 인사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이게 바로 강동철 대표 용형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용감한 형제들이 강동철 대표가 책임지고 나서겠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는 사이트만 가도 나오고 결국에 관리 주체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속 계약 체결을 했다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브레이브 걸즈가 뭔가 사고를 쳤어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자,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와서 책임을 지고 해명하고 입장을 밝히죠. 똑같이 힙콩즈, 브레이브 콩즈라고 얘기하죠. 이거 역시도 여기서 문제가 일으키고 문제가 일어났다 하면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된다?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전속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 왜? 자, 저기는 그냥 VR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가상이죠. 가상의 가수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계약서를 쓰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없어요. 그죠? 이 사람의 이 가상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서를 씁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3사가 엮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3사가 엮였다라는 것도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공지가 조금 없어요. 애매모호한 내용들만 나와 있습니다. 자, 브레이브 엔터와 전속 계약 체결이 됐다는 거, 이거 증거자료 4월 11일입니다.
자, 그리고 리빌 일정 연기, 음원 부분 일부 공개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4월 16일에서 4월 17일 일정 연기했고, 밤에 후렴구, 나 혼자 남은 밤, 이 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후렴구 부분이 공개가 됐는데, 음원은 굳이 공개 안 하더라도 제가 뭐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후렴구 부분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음원 나와 있는데, 파일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민팅과 민팅 오류에서 나와요. 4월 17일에 민팅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리빌 이슈가 발생이 했습니다. 자, 뭐 리빌 이슈 어떤 이슈인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온 것도 되게 웃긴 게 실제로 나가는 건 0.땡땡 클레이튼이지만 지갑에는 4에서 5 클레이 뭐 보유를 하고 있다 해서 리빌이 정상 진행된다라고 나오고, 리빌 방법에는 이렇게 뭐 NFT 넘버를 매보인다 해서 당당하게 정말로 거창하게 뭔가를 나타냈어요. 좋아, 여기까지도. 자, 그리고 리빌 오픈 안내가 됐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나와 있고 컨트랙트 주소가 나와 있으며 뭐 거창하게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제 저게 민팅 오류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후에 이거는 8번인데요. 레어리티 표 발표하고 한정판 스페셜 NFT가 공지가 됐어요. 그래서 브레이브 콩즈 NFT 15개 갖고 있으면 한정판 스페셜 NFT 에어드랍을 준다고 했고, 5월 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스냅샷을 찍어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 자, 이렇게 뭐 랭킹표하고 레어리티 표를 공지를 4월 29일에 했습니다. 이후에 AMA 사전 취합을 4월 30일에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프로젝트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AMA가 있을 예정이다 라고 해서 이벤트를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AMA 전에 다시 한번 공지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 폼을 취합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가장 정확하게 나와요. 자, 보시면 궁금해하시는 음원 제작, 유통,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라고 돼 있고, 음원 제작은 작사, 작곡, 편곡, 녹음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자, 밤은 2번 과정까지가 완료됐대요. 자, 작곡하고 편곡하고, 그리고 나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반주, MR을 제작하고 가이드송 녹음까지 제작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4월 30일에 나왔던 공지고요. 자, 이후에 음원 유통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나 6월 초에 예정돼 있다라고 해서 마케팅을 펼쳐나갈 예정이니 많은 기대를 부탁한다 돼 있고, 월 단위 진행 상황은 로드맵에 대한 월 단위 진행 상황은 AMA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드릴 예정이다라고 돼 있으며,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AMA 전까지 어나운스먼트 플랜을 공유드립니다 해서 5월 첫째 주에 스냅샷을 진행하고 프로듀싱 스토리보드를 공개하고 운영 측 지원, 추가 투입 고려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5월 둘째 주에는 이렇게 디렉터와 AMA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경품 중에 용형 대표님 애장품 포함되어 있다 등등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냅샷 진행 관련 이렇게 공지라고 되어 있고, 브레이브 콩즈 팀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브레이브 콩즈 15개 이상 뭐 한정판 NFT 애드, 스냅샷은 5월 5일 오후 5시까지 찍는다 돼 있고, 여기 보시면 리빌된 물량 8,596개 팀 물량을 제외하고 약 1,000개 정도가 리빌이 안 된 상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지를 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댄스 콩즈와 한정판 NFT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놨어요. 우리가 이때 5월 말에서 6월에 받는 거는 북콩 한정판 NFT 15개예요. 이게 그 히콩즈, 우리가 처음에 리빌했던 거 있죠. 리빌했던 거, 민팅했던 거, 그거 15개를 가지고 있으면 한 개씩 받을 수 있다는 스페셜 NFT를 의미하고, 여기에 이제 댄스 콩즈가 추후에 나오는 건데, 계절적 주기를 고려한 결과 다가오는 여름 시즌에 어울리는 댄스 콩즈로 재기획했다라고 하면서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쳐요. 실제로 댄스 콩즈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없어졌어요, 갑자기. 말도 없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멜론 전용 컨텐츠 제작, 상단 노출, 유튜브에 뮤직비디오 공개, 인플루언서 바이럴 등등등 해가지고 MOU 체결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멜론 차트 탑 100 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브레이브 콩즈, 댄스 콩즈, 발라드 콩즈 등 모든 음원은 참여 가수가 공개되지 않는 블라인드로 진행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이행 하나도 안 됐죠. 그냥 다 똥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똥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1대1 뭐 에어드랍 해준다, 한정판 2개, 땡콩 2개라고 돼 있는데, 한정판 땡콩 이거 제대로 줬습니까, 여러분들? 자, 안 줬어요. 이거 한정판 NFT만 스페셜 NFT라고 해서 한 개씩 주고 자꾸 이름 헷갈리게 한 다음에, 그리고 뭐 가수는 계속해서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원당 하나는 잘못된 정보다 해가지고 뭐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 음원 제작, 유통, 과정, 진행상이다 해가지고 처음에 스토리보드가 이렇게 나와 있었고 페이셜 애니 작업물이다 해가지고 작업 진행상을 알렸습니다. 스토리보드가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5월 8일에 얘기를 했고요. 래핑을 공개한다 해가지고 일부 공개를 했어요. 음원의 일부를 공개했고 5월 31일 정오에 멜론에서 만나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뮤직비디오가 한창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나서 5월 19일에는 홀더 인증 시스템이 완료됐다 해가지고 이 홀더도 정말 홀더 빨리 인증하게 해달라, 홀더 인증방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수없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징 직후에 보통 홀더 인증방을 만드는데 여기는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에 이렇게 개설을 했다고 공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NFT 매니아에서 콘티 사진을 공유해준다라고 해서 뮤직비디오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진이죠. 그리고 5월 24일에 데뷔곡이자 브레이브 콩즈의 시리즈의 첫 번째 곡인 밤이 공개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경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루 앞당겨졌어요. 앞당겨졌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뭐 돈가스를 쏜다 해가지고 실제로 홀더 혜택 첫 번째가 이거였는데 홀더 혜택에 보면은 여기 선착순 50명이라고 또 나옵니다. 5월 30일 6시에 발매가 되고 선착순 50명만 받는다라고 돼 있죠. 특이하죠. 그리고 오후 10시까지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5월 26일에서 하루 동안 이렇게 받는 것 자체가 되게 웃겨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과연 홀더 혜택일까요? 그리고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여기 못 간 분들, 여기에 브레이브 엔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뮤직브로 돈가스집 상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뮤직비디오 관련해서는 이렇게 나와요. 자, 뮤직비디오 관련해서 음원 발표가 5월 30일에 진행이 됐고 공개 날짜가 6월 20일로 공지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뮤직비디오 제작과 과정 중 퀄리티 이슈로 당초 예상되었던 6월 20일에서 7월로 연기가 되었어야 됐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뮤직비디오 공개보다 다음 음원을 빠르게 진행해서 뮤직비디오와 함께 공개하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뮤직비디오 취소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일방적인 통보를 합니다. 사기를 친 거죠. 거기에다가 음악을 또 공개를 한다며. 왜 공개 안 해? 자, 다음 음원은 어딨어? 내년이었어요? 왜 공개 안 해? 사기꾼들이네, 이거 완전히. 이건 진짜 사기꾼이라고 해도 돼요, 이거는. 사기친 거예요. 자, 소통 관련해가지고, 소통 관련은 거의 소통이 없고, 소통도 고정적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계식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당시에 있었고 AMA 사전 공지해가지고 긴급 AMA로 준비하려 했으나 갑자기 진행하게 되면 홀더분들이 참여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미리 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이렇게 관련 사항을 발표한다 해가지고 여기 나오면 히콩즈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와 합작해가지고 콩즈를 데뷔시키는 프로젝트로 기획된 콩즈가 엔터테인먼트 진출을 하는 역사적인 프로젝트로 기획이 되었다 해서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상의 많은 걱정과 실망, 분노를 홀더분들께서 느껴지시는 점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다 아실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태어난 NFT가 아닌 메타콩즈 팀이 현실에 도전하는 큰 프로젝트다 해가지고 되게 신기한 게 메콩 묻은 게 여기서 나와요. 메타콩즈 팀이 현실에 도전하는 큰 프로젝트래요. 야, 이렇게 큰 프로젝트 러그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으로는 러그풀 진행형이죠, 완전히. 자, 메타콩즈는 히콩즈의 로드맵 수행 및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보다 원활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최선을 다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행이 된 게 제대로 없었죠. 브레이브 엔터는 IP의 소유자라고 얘기하면서 히콩즈의 웹3 활동을 참여해서 더욱 웹3에서의 저의 활동뿐만 아닌 웹2에서의 활동을 이행하는 주체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IP의 소유자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네. 자, NFT 매니아는 히콩즈의 기술적 도움으로써 히콩즈가 메타버스 세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서 이래서 3사가 운영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현재의 로드맵, 과거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음원에 대한 수익 이런 것들 전면 수정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고 체인 변경 또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렇게 6월 7일에 홀더 인증방이 갑자기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 박살났는데 초상집 분위기에서 다시 디스코드 링크를 이렇게 다시 합니다. 그리고 스피드 NFT가 지급이 완료됐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 350개 발행이 됐는데 팀 물량 36개, 314개가 지급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6월 17일에 나오는 진행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는 여기 보시면 메타콩즈의 이강민 대표님 그리고 브레이브 엔터의 박정우 이사님 딱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알아야 되는 게 이 박정우 이사님에 대해서는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중간에 들어왔고 당당하게 본인도 얘기해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좋아요. 책임이 없으면 자, 한번 봅시다. 자, 어디까지가 책임 소재인지.
자, 보시면 노제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도배는 자제해달라 얘기를 하고, 자, 여기에 보시면 팩트가 체크되어 있어요. 자, 1차, 썸머 도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2차, 미니 AMA 도망, 그리고 AMA를 준비 안 하고 이벤트도 진행을 안 했고, 3차에 자칭 용영이랑 가까운 사람 도망, 교통사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차에 AMA 도망, 당장 할 거 없다고 하고, 5차에 비콩즈 도망, 아픔 3차라고 얘기합니다. 비콩즈님은 수시로 도망을 갔었어요. 수시로 아프다 하고, AMA도 안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주 소통도 안 했습니다. 건강상 어렵다라고 들었는데, 건강상 어려운 게 얼마나 어려울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이외에 여기 보시면은 8월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동안 마루님이 소통 잘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팀장님이 교체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말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면 설명 부탁드린다 했는데 퇴사로 인한 교체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마루가 퇴사를 했다고 하고 뭐 배로 뭐 이런 건 다 똑같아요. 다 퇴사자예요. 결국에는 다 퇴사를 했어요. 메타콩즈 사태 때문에 다 퇴사를 하신 분들인데 되게 웃긴 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싹 다 퇴사했어. 누가 해 도대체? 관리 주체가 누구야?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비콩즈. 자, 비콩즈는 언제 퇴사했다? 11월 1일부로 본인이 퇴사했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나갑니다. 대단해요. 프로젝트의 총괄인데 퇴사했대. 나갔어. 자, 썸머, 이 사람 퇴사했다고 나갔어. 그죠? 퇴사가 아닌가? 아프다고 그만뒀나?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나갔어. 자, 찰리? 이 사람 보지도 못했어. 찰리 있었나요? 몰라요. 저는 못 봤어요. 서포트, 이 사람도 있던 것 같긴 해요. 자, 메타콩즈 마루. 자, 나갔어요. 베로, 나갔어요. 치치? 이 사람도 나갔죠? 왕눈이? 메타콩즈 당연히 뭐 나갔겠죠? 여기는 보진 못했어요. 자, TAK NFT 매니아?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뭐야 이거? 아무도 없어. 관리 주체도 없고, 관리 주체는 브레이브 콩즈죠? 근데 없대. 어떻게 그러면, 그죠? 큰일 났어. AMA 요약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때 로드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AMA 관련해서는 로드맵 관련 나오는데, 이전 로드맵 전면 수정 공지가 나간 이후에 이상만 있는 로드맵이 아닌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현 가능성으로 한다. 그리고 탑 100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탑 100이 기존 아티스트들의 팬덤이 강하더라도 쉬운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탑 100을 설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3사로 제작을 했고 시작을 했고 브레이브 엔터, 메타콩즈 양사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새로 개편했다. NFT 매니아는 기술을 지원하는 모델로 새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영 대표님이 왜 나서지 않느냐? 용영 대표님은 음악 전문 제작 프로듀싱이기에 운영 관련해서는 적합하지 않고 브레이브 엔터를 대표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브레이브 엔터, 어쨌든 간에 관리 주체는 브레이브 엔터이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이거 보고 강동철 대표님은 분명히 제 내용 증명까지도 받으셨을 텐데 지금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직원을 뭐 해고시킨 건지 관두게 한 건지 뭐 이런 건 모르겠어요. 아니면 본인이 두려워서 저랑 저번 주 금요일에 통화하고 나서 두려워서 그만두신 건지 좀 황당합니다. 그죠? 마치 고소할 것처럼 해놓고 그냥 튀었어요. 자, 스페셜 콩즈 포함 15개 이상 홀더, 소수 보유 홀더 혜택, 뭐 장기 홀더 혜택, 뭐 등등등 나와 있고요. 홀더 혜택에 대해서 체인 변경, 뭐 수익 배분 이런 것들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홍보비 음원 관련해서도 나와 있고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 얘기 다 때려 박아놨고, 자, 로드맵 홀더 혜택 쭉쭉쭉 나와 있어요. 로드맵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이게 사기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7월에서 8월 브랜드 패션 콜라보. 자, 뭐 이거 됐는지 안 됐는지, AR 기업과 파트너십, 뭐, 머지리티 돼 있는데, 실제로 머지리티와 파트너십이 어쩌라는 겁니까? 뭐 된 거 있어요? 자, 9월에 히콩즈 음원 제작, 안 됐어요. 자, 10월 메타휴먼 재생, 안 됐어요. 자, 뮤직비디오 제작, 안 됐어요. 온라인 마케팅 안 됐어요. 자, 지금 이제 11월입니다. 한정판 브랜드 NFT 제작 안 됐어요. 다 안 됐어. 뭐야 이거? 이거 사기죠, 사기.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전형적인 러그풀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자, 러그풀이에요, 러그풀. 자, 돈은 돈대로 떼먹고 지금 제대로 이행한 게 한 개도 없다. 자, 보시면은 브랜드 콜라보해서 NBA 돼 있는데 NBA 됐나요? AR 기업과 파트너십? 뭐 이거는 머저리티인지 뭐 됐어요. 그죠? 뭐 됐다라고 뉴스 기사 한 두 개 띡 띄워놨는데 이거 공식적으로 발표도 안 해. 진짜 신기합니다. 자, 히콩즈 음원 제작 안 했어요. 자, 온라인 마케팅, 뭐 파트너사 공동 진행 뭐 해서 나와 있는데 채널의 노출 광고 다 안 됐어요. 뮤직비디오 제작 안 됐어요. 메타휴먼 안 됐어요. 한 개도 안 됐어. 뭐야 이거? 자, 한정판 브랜드 NFT 뭐 다 안 됐어요. 히콩즈 뭐 안 돼. 하나도 안 돼. 자, 홀더 혜택 보죠. 자, 미스터리 박스 드랍 됐나요? 안 됐어요.
광고 모델 개소리예요. 한정판 브랜드 NFT 애드 안 됐어요. 브랜드 콜라보 안 됐어요. 자, 수익 분배. 이거 뭐 진행 중? 자, 줄까요, 과연? 안 줘요. 자, 뭐 미스터리 박스 에어드랍, 광고 모델. 이거 다 됐나요? 광고 모델 수익의 30% 홀더 수익으로 준다. 아무것도 안 됐죠? 단 한 개도 이행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사기예요. 왜? 수많은 질문을 해도 답변 하나 해주지 못합니다. 뭐 스테이킹 관련한 부분이 아예 빠진 것 같다. 원래 스테이킹이라고 했는데 7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홀더 수익 분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한다. 토큰 대신에 광고 모델. 그쵸? 안 됐죠. 자, 이강민 매콩에서 보는 부콩의 위치, 어떤 형식, 어떤 가치를 설득하여 거버넌스에 포함시킬 건지 라고 얘기하고, 매콩 홀더의 의견이 중요하다. 홀더분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다. 정기적으로 진행하겠다.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 무료 NFT를 바이백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법적으로 지금 고소당하게 생겼습니다. 박종호 이사님 지금처럼 딛고 오시는 건 소통이 아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오셔라 했는데 소통을 못한 거 사실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소통을 하겠다. 야, 이 답변 받으려고 제가 진짜 몇 주 동안 기다린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기다렸나? 아무튼 많은 분들이 기다렸어요. 땡콩은 히콩의 가치를 올린 다음에 진행하겠다 얘기했고, 개똥 같은 소리죠. 오히려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매콩의 역할은 2차 창작 프로젝트다라고 해가지고 나와있고, 이두형님, 용형님 이 자식처럼 생각하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믿음이 깨졌다, 미숙하다 했는데, 미숙함을 인지하고 있고, 컨설팅해서 프로젝트가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좋은 방향도 아닙니다. 그죠? 바이백 언제 진행되냐 했는데, 현금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행 안 됐고요. 자, 콩지와 전혀 관련 없을까요? 했는데, 콩지 자체 프로젝트고 평가 후에 콩지와 반영하도록 하겠다. 아니요, 안 됐어요. 자, 래퍼가 바뀌나요? 곡의 분위기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뭐 등등등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뮤직비디오 제대로 보강해서 만들겠다 했는데, 보강해서 뭘 만듭니까? 만든다는 공지 한번 제대로 안 냈죠? 사기예요, 완전히. 자, 소통 공지에서 나옵니다. 6월 28일 나오고, 자, 보시면은 비콩즈, 마루, 베로 다 퇴사자. 없어. 응, 없어. 어쩌라고. 그죠? 이런 거 하면 뭐합니까? 매주 이렇게 소통하면 뭐해? 열만 뻗치는데. 자, 한 개도 된 거 없어요. 그쵸? 뭐 지금 미스터리 박스 지급이 어렵다 해가지고 말만 아주 번들어지게 하고, 상품은 굉장히 좋아요. 자, 상품 보면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지. 기다린 걸로 치면. 뭐 삼성 스타일러 건조기. 솔직히 저는 프라임 안마의자 이거 추석 때는 온다라고 해서 일정이 있었고, 정말 22%의 재세공과금까지 심지어 내서 세금 신고도 지그들이 안 하고 우리들 보고 하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좋은데,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자, 정말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프라임 안마의자 하나 정도는 한번 받아보자. 아니면 스타일러라도 한번 받아서 부모님 효도 좀 시켜드리자 해서, 엄마, 아빠, 내가 이번에 조금 괜찮은 거, 좀 명품 같은 거 있으면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참,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부모님한테 사기를 친 그런 게 돼버렸습니다. 자, 보시면 8월 25일 돼 있고, 8월 29일까지 자정까지 해서 9월 달에 추석 전에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원래 이 조치였는데, 안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무지라는 사람이 등판합니다. 무지라는 사람이 누가 퇴사하고 나서 갑자기 무지가 등판을 했는데, 자, 무지가 에어드랍 박스, 개수 공지해가지고 나와 있죠. 5대1로 미스터리 박스가 에어드랍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에어드랍 박스 된다고 해놓고, 여태까지도 안 주고 있죠. 완전 사기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 무지, 퇴사했어요.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자, 메타콩즈는 멋쟁이 사자처럼 인수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메타콩즈 이슈로 인해 모든 로드맵 이행이 딜레이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거로 인해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웃긴 거예요. 금주에 예정돼 있던 브레이브 엔터와 멋쟁이 사자처럼 대면 미팅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건설적인 내용이 오갔다. 그리고 진행될 프로젝트에 대해 깊이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 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저희한테 돌아온 피드백이 없습니다. 자, 배로입니다. 전달받은 사항 공유드린다 해서 10월 19일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이때 시점에 제가 이거는 엊그저께도 보여드렸지만 이분은 퇴사자예요.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이 공지를 자꾸 한다? 사기죠, 사기. 이 자체도 사기행위예요. 자, 본인은 소속도 아니잖아요. 왜 해? 공지 자격 없잖아요. 이것도 내려야 돼요. 이분 탈퇴해서 나가야지. 자격도 없는데 왜 있어? 있을 필요도 없죠. 자, 파트너십 정리해볼게요. 셀피, 그리고 해피어타운, 모네타운, 레몬 파트너십, 그리고 블랙, 스쿼드 클래식 해서 각각 다 뭐 파트너십 맺었는데, 이거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뭐 그건 알아서 여러분들이 평가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올라온 게 11월 1일에 올라왔습니다. 11월 1일.
화요일에 이렇게 오후에 갑자기 10시 56분에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제가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일정은 새로운 인원이 계속해서 진행 예정이라고 하고 브레이브 콩즈 정상화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쉽지만 관련된 인원이 계속해서 추진 중이고 이달 중으로 공식 공지가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해봅니다. 라고 하면서 저 또한 이제는 홀더를 지지할 거라고 했는데 그때 50 몇 개 있다며요. 50여 개인가 있다고 했는데 50여 개 인증 아직도 안 됐는데 그러면 박정우 이사님 전 브레이브 콩즈 박정우 이사님 브레이브 콩즈가 아니지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라고 혼자서 그렇게 뭔가 사기 아닌 사기를 치시는 박정우 이사님 한번 공개해보시죠. 이제는 50여 개 있다면서요. 공개해보세요 제발. 왜 아직도 공개 못합니까? 정말 당신은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자 뮤직브로가 아니죠. 어디죠? 뮤직브로가 아니라 아무튼 뮤직앤샵인가요? 아무튼 간에 소속 자체가 다르면 소속 자체를 다르다고 해야지 본인이 브레이브 엔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브레이브 엔터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자, 법인 자체가 달라요. 자, 대표라도 똑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자, 대표가 누구예요? 당신이 이끌던 대표의 상관은요. 강흑철 대표예요. 그리고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는 누구다? 자, 강동철 대표예요. 자, 법인 자체가 다른데 브레이브 엔터 소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레이브 엔터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차라리 계열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표현 아니에요? 이 자체가 사기라는 거예요. 본인이 사기가 뭔지 모르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로드맵대로 이행이 똑바로 되지 않았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제 딱 눈이 번쩍 떠지죠. 와 이러니까 홀더들이 화낼만 했구나. 아니 그렇게 안 느낄걸요? 야 난 퇴사했으니까 끝났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박정우 이사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은 물을 겁니다 제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땐 구성원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고, 당신이 협박한 거 한번 잘 기억해보세요, 박정우 이사님. 본인이 실명 언급되는 거 싫다고 했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 나한테 그렇게 화가 나게 했어요. 나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모든 홀더들한테 그렇게 화가 나게 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브레이브 콩즈 러그풀 의혹이 이렇게 있습니다. 협박했던 담당자, 박정우 이사가 퇴사를 했고, 그리고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굉장한 논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이건 파장이 커져가지고, 제발 저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타격을 받으면 안 돼. 왜? 지금 신사옥을 건설하고 있거든. 자,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이거 민팅비로 대략 얼마 정도 나갔어요? 25에서 26억 정도 나갔어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동철 대표의 추정 그 집의 가격이 얼마였어요? 한 30억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30억 원 맞나요? 20억 원인가요? 20억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자, 4억이 얼마요? 몇십억 원 되겠죠? 그럼 이 4억 짓는데 우리가 돈 써준 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 계속해서 퇴사하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환불이라도 해주라고 수백 번은 요청했어요. 이제는 100번 넘게 요청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환불 외친 것만 해도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브레이브 콩즈는 어떻게 해야 된다? 프로젝트 접고 환불해야 돼요. 그럼 간단해. 근데 왜 그렇게 간단한 일을 갖다가 돌아서 뭐 고소고발 뭐 이런 거 당해서 나중에 고소고발 당한 다음에 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도 하겠죠. 근데 누구는 얘기할 거예요. 야, NFT 러그풀 이딴 거 가지고 신고하냐. 이거는 러그풀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태까지 제대로 이행된 게 없고 로드맵 이행 똑바로 안 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오죽하면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밤늦게 영상까지 찍을까.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누구는 교통사고가 나서 퇴사하고 누구는 잘려서 퇴사하고 누구는 뭐 아파가지고 잠수 타고 자, 누구는 퇴사했다고 당당하게 공지하고 난 이제 책임 없다 빠이짜이 째나고 런해버리고 그럼 도대체 브레이브 콩즈는 뭡니까? 브레이브 콩즈 이미지 타격을 받은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어떡할 거예요 이제 수습을?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 끝까지 짚고 넘어갈 겁니다. 분명하게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환불해주세요 그냥. 환불이 어렵습니까? 민팅가 기준으로 환불해주면 끝나는 걸 가지고 왜 환불을 못해주는 거죠? 되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환불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 뭐 환불 안 해도 돼요. 환불 안 해도 강동철 대표 본인이 분명히 받은 그 내용 증명 알죠? 당신이 누군지 기억할 겁니다. 전 이장우라는 사람이고요. 분명하게 내용 증명 보냈습니다. 강동철 대표씨. 자, 이거 분명히 확인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 못했죠? 저한테 못했으니까 10월 10일까지 아무런 내용도 해명하지 못했으니 저는 여기서 고소고발 진행하더라도 본인한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 뭐 명예훼손을 받았다 아니면 타격을 입었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회사에 전화하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어느 직원분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저한테 업무방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업무방해. 그럼 고소할 거예요, 업무방해 했으니까 고소할 거예요. 업무방해는 업무방해의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전화해서 문의하고 하는 것들은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욕을 했나요? 뭘 했나요? 업무방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받으신 직원분 진짜 조심하세요. 말 단어 선택 하나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전화 응대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 전화 응대를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뭐 산업안전보건법 이제 그런 문구도 안 나오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뭐 남은 소중한 우리 아들 딸들이다. 뭐 그런 거 소중한 우리의 가족이다. 그죠? 당신과 통화하는 사람은 소중한 우리의 누군가의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멘트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 가족도 아닌가 봅니다. 참 보면은 업무방해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피해본 게 얼만데 제 피해본 금액부터 좀 브레이브 엔터에서 좀 배상을 하시고 지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업무방해가 어쩌고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하루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브레이브 콩즈가 러그풀에 굉장히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나 언론이나 뉴스 이런 데서도 분명하게 기자분들이 취재를 한다면은 굉장한 먹잇감이 될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